그래서 손실보상 원칙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손실보상 원칙. 자, 손실보상 원칙은 자, 이거 약술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이건 당연히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손실보상 원칙.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현계, 사전 현계 일상 시계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1번 사전보상.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손실보상을 할 때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보평가 기억나십니까? 확보현처 또는 뭐 현보확처 하잖아요. 그거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원칙이 자, 사업시행자 보상이에요. 즉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다. 즉 법 61조. 즉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손실보상 평가를 공부하실 때 법규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별법 여러분 법전들 다 갖고 계시죠? 그 법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사업시행자 보상이다. 즉 사업시행자. 즉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보상하는 거예요. 뭐 국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의하면 국가일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악구청이죠. 관악구청에서 뭐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정한 어떤 도로 보상을 한대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관악구청이래요. 그럼 관악구청장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61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전보상입니다. 사전보상. 얘는 이제 사전보상이다. 사전보상. 자, 사전보상이라는 원칙이 뭐냐면 이제 이거죠, 여러분.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보상부터 해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온 다음에 하라 그 얘기예요. 외상하지 말라. 외상. 미리 해라. 즉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관계인 또는 소유자에게 전액을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입니다. 사전보상 62조가 되겠죠. 법 62조. 사전보상. 그런데 이제 사전보상에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뭐 38조에 따라서 뭐 천재지변. 지금 막 저기 막 태풍이 올라오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긴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 공익사업 해야 되니까 보상금 받아가 사업하기 아니잖아요. 먼저 다 해놔버려야죠. 사후보상으로 가죠. 또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수용재결 때 불복을 해버리면 보상금을 법원에다 공탁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가름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돈을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은 거잖아. 그거는 사전보상을 가름한 거예요. 왜 네가 안 받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사업시행자 나는 내 의무를 했다.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공탁을 했지 않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보상. 현금보상 63조. 자,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 보시니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나 현금 받기 싫어. 나 대물로 줘. 즉 토지로 줘. 그럼 대토보상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보상도 가능해요. 채권보상도. 즉 우리 법에 그 일정한 금액 이상일 때는 부재자 그 토지의 그 부재자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그 금액이 뭐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나 아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그럴 때는 채권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 보상도 가능하고요. 예외는 채권 보상도 가능하고 대토 보상도 가능해요. 대토 보상.
거기에 가름하는 대신 다른 토지 줄게. 그런 거죠. 현물보상이죠, 일종의.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다 법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보상이다. 64조. 64조. 개인별. 이 개인별 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당연히 개인별이죠.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김씨 거야. 토지가 김씨 거야. 건물이 있어. 지상 건축물이 하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어. 나무는 이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는 김씨 건데 건물은 하씨 거고 나무는 이씨 거고 여 대문은 또 옆집 사람 거고 이럴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 각각의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말입니다. 개인별 보상. 그 다음에 일괄보상. 일괄보상 65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한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 선형 사업이에요. 선형 사업. 보통 한 20km란가 합시다. 즉 고속도로를 낸대요. 고속도로를 쫙 이렇게 돼요. 내는데 이 사업인데 여기가 딱 행정구역이 나눠가지고 얘는 A시야. 얘는 B시야. 그런데 굉장히 큰 선형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경부선 서울 시작해가지고 뭐 판교 지나가지고 저기 천안 가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김씨가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A씨에도 있어. 보상받을 게 A씨에도 있어. 보니까 저 B씨에도 있네. 이 사람 것이. 그런데 지금 사업 구역이 이렇게 굉장히 한 20km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한 번에 이걸 시작하자고 팍 들어가서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는 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좀 더 보상을 착수를 빨리 했겠죠. 근데 이 뒤로 좀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유자가 거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실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중요한 건 토지 소유가 요구할 때, 원할 때. 즉, 나 돈 급하니까 일단 이거 먼저 줘.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받을게. 소유자가 원하면 그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이렇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돈 급하지 않으니까 사업해 하고 나중에 한 번에 나 줘. 그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상식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일괄보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상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 66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게 도로 사업인데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세불이에요, 세불. 예, 좀 더 느낌이 잘 오게 골목길이라고 합시다.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차가 들어오기도 애매한 골목길이에요. 근데 내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골목길, 즉 소방도로 사업. 불나면 이거 소방차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에 대해서 이 소방도로 사업으로 많이 이게 도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도로를 갖다가 넓혀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넓힐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만큼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이 소유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보상금을 주는데 왜 이렇게 보상금이 적냐? 좀 많이 좀 줘.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난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런 논리를 필 수 있어요. 이 사업 시행자가 나쁜 놈이라면 야, 너
맨 처음 네 토지는 골목길에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완료를 시키면 도로가 어떻게 돼? 굉장히 넓어지잖아, 임마. 그러면 이 남은 땅, 이거 우리가 잔여지라고 하는데, 이 잔여지는 이제 도로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잔여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때 듣고 보니까 맞아. 그렇지. 사람도 간신히 오고 가는 골목길인데 소방도로를 내준다고? 야, 그러면 내 땅 엄청 올라가겠네. 그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잔여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보상 가격하고 퉁치자. 퉁치자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내가 너 보상금 줘야 되는데 잔여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그냥 이꼬르 쌤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즉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1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단의 토지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일부를 가져갈 때 일부 지금 요만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얘를 가져갈 때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 이 남아있는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 밖에 이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여기서 들어가는 것과 상계시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손실, 사업시행자. 이해가십니까? 대원칙입니다. 특히 이게 바로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게 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가치하락 공부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보상 원칙입니다. 시가보상 원칙. 시가보상을 해줘야 된다. 67조. 즉 토지 등을 갖다가 뺏어갈 때, 즉 토지 등을 갖다가 니네들이 취득할 때 이 물건 가격은 전부 다 시가로 보상하라는 얘기예요. 시가로.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토지를 평가할 때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토지를 평가할 때 분명히 이 토지보상법에는 이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모르시니까.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보시면 분명히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의 산식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거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평가 때 배웠죠? 산식이 어떻게 돼요? 표준지 단가에 시점, 시지,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세 보정시키는 거잖아요. 시세화 시키는 거잖아요. 즉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안에 시세를 보정시키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화 시키는 거예요? 시세화 시키는 거잖아요. 즉 시세화 시켜서 시가 보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모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공시지가 가격 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각종 민원들이나 아니면 수용이나 사업구역에 보시면 잘 모르시는 소유자들이 그런 데모를 많이 하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너네들 우리가 그 사업구역을 공익사업 한다니까 억지로 올해 공시지가 떨어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정책적 가격이죠. 과세 목적을 위해서. 근데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 산식을 쓴다는 거지 공시지가 가격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시세보정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오해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자, 시가보상 67조.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원칙, 대원칙이죠? 개발이익.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개발이익 배제 원칙. 68조. 67조 2항. 네, 정확히 하면 67조. 8조가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노란색. 67조 2항. 자,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즉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 아까처럼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그리고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토지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대요. 양쪽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 사업을 하는데 양쪽으로 똑같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이쪽도 보상하고 이쪽도 보상하니까 이 소유자나 나중에 이제 어떤 가치 증감분을 향유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선을 갖다가 이쪽으로만 잡아버렸어요. 이쪽으로만. 그럼 나중에 결론의 도로는 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잔여지에 대한 가치는 증가할 거야.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하지만 얘는 뺏겼을 때 어떤 가격으로 딱 뺏겨요? 이 좁은 도로폭의 가격으로 수용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가만히 있었죠. 오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와, 이 사람은 일종의 무슨 이익을 받아요? 반사이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구역이 아니죠. 사업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사이익, 즉 뭐를 받아버렸어요? 개발이익을 받았죠. 개발이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여기 부분이 편입될 때 당의 사업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넓어진 도로로 평가합니까? 아니죠. 당의 사업으로 인한 것은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이유. 이게 이 원칙은 이해는 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일어나는 반사이익이니까 여기 부분은 이 넓은 도로를 예상해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이 좁은 도로 그때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배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당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여러분. 뭐냐면 농경지예요, 농경지. 농경지들이에요. 즉 이런 농경지입니다. 쫙 이런 농경지예요. 여기에 요즘 우리 그 신도시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러면 이 농경지들을 갖다가 뭐 하겠어요?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에 보상금이 뭐 10조가 풀리네, 몇 조가 풀리네 하잖아요. 10조인가? 3조인가? 2조인가? 아무튼 보상금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농경지 값으로 소유자한테 주고 나서 보상을 주고 나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다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되면 이 택지를 갖다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자들 입장에서 뭐겠어요? 야, 내 땅 뺏어갈 때는 농경지 값으로 뺏어가고 나중에 이게 개발될 때는 너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뭐 몇십 배 혹은 뭐 몇 배 그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 토지가 나중을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이익은 배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럼 이 개발이익을 누가 다 향유합니까?
소유자가 향후 못 하잖아요. 소유자는 농경지의 상태로 끝났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대립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옆집 사람은. 완전 반사이익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개발 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 이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 떴더니 토지값이 따블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희생은 했잖아. 그리고 따블이지만. 그죠? 이 사람이 더 좋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도로구역선 하나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미냐, 이쪽으로 미냐. 굉장히. 그래서 보상 현장에도 가면 소유자들이 뭐 행정 절차나 이게 대표적인 도시 계획 아닙니까? 행정 계획이잖아요. 이 행정 계획을 수립한 놈 고소 고발해 버리겠다. 막 그렇게 말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자, 이게 손실 보상을 하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평가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토지의 감정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